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충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이 끝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도 올해 1차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충청권 수건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모양새인데 힘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외시켜도 별 반발이 없을 거라는 정부의 판단일까요?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된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1년 6개월이나 길어지면서 부정적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여지없이 탈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532억 원을 제시했지만 경제성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81로 나타났고 기재부 종합평가에선 민간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0.5 미만으로 결국 탈락했습니다. 군 비행장을 이용해 여객 터미널만 건설하면 되는 데다 2017년 조사에선 경제성이 1.32로 나왔던 터라 지역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영호남 공항은 선뜻 내주면서 충청은 500억 공항조차 탈락시킨 건데 충남도는 차선책을 통해서라도 서산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낮춘 뒤 2025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32억 중에서 32억 정도는 절감을 시킨다 하더라도 공항의 기능과 어떤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저희들의 예상이고요. 다만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편의시설 확충 같은 것은 장차 추가로 확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국토부 역시 서산공항 건설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도 올해 1차 예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 정부청사, 청주공항을 잇는 49.4km로 사업비는 2조 1,000억인데 대전과 세종을 잇는 도시철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실망감이 큽니다. 국토부는 12월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예타 대상에 부산, 울산 광역철도, 광주, 나주 광역철도 등이 모두 선정됐지만 충청권 사업은 뒷전으로 밀린 건데 충청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서산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데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의 아들이라던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사업이라 큰 기대를 했지만 가차없이 발로 걷어차 버렸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위기감이 일찌감치 감지돼 언론 보도가 이어졌던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했던 게 아니냐며 타 지역 공항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완섭 서산시장도 서산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며 18만 서산 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을 외면하고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위배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주시가 행복도시에서 KTX 공지역 탄천면을 잇는 연결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총 4,365억 원을 투입해 23.5km 왕복 4차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와 공주역 간 통행거리가 단축돼 KTX 공주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권도 경기 도중 한 학부모가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연좌제처럼 팀 전체가 중징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 태권도협회가 학부모의 심판 모욕을 근거로 엉뚱하게 해당 중학교 전체 선수단에 대해 한 달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려 소년체전을 포함한 전국대회 참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김세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말 열린 충남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응원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학부모들이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곧이어 경기가 중단되고 심판 비하 발언을 이유로 바로 해당 중학교 선수단과 지도자에게 중징계가 발표됩니다. 지도자에게 자격정지 1년과 팀에게 6개월 손상 공지하고 하지만 절차도 밟지 않은 무리한 징계라는 여론이 일었고 상급 기관인 충남체육회가 학부모 소란으로 선수와 코치를 징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충남태권도협회에 전달하자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충남태권도협회는 한 달 뒤 기습적으로 해당 중학교 지도자와 선수단에 각각 한 달간의 자격 정지와 출전 정지를 내리고 문서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여전히 학부모의 심판진 모욕을 이유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적용했는데 징계 대상에 아무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 포함된 점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가 명 전에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뭐라고. 당초 6개월 출장 정지보다는 처벌이 경감됐다고는 하지만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소년체전을 비롯해 2개의 전국대회를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이 중학교 태권도 팀은 올해 소년체전에 충남 대표로 무려 5개 체급이 선발돼 학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보를 받아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아이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면서도 약간 멘탈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죠. 충남체육회가 다시 나서 징계가 원천 무효라고 유권 해석하고 해당 선수단의 정상활동을 지시했지만 또 태권도협회는 묵묵부답입니다. 협회가 자신들의 행동을 바로잡을 의사가 없는 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선수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수년찬 판사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 10분쯤 대전 대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서 청소를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31살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숨어있던 이 씨가 도주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대전 서구 평촌동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근로자 65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바위 등을 부수는 이동식 석쇠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텔 전체를 빌려 지하실 벽을 뚫고 땅속 송유관의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엔 대한송유관공사 출신 기술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땅굴 설계 도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지만 송유관을 30cm 남겨두고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땅속 설치된 송유관 기름을 훔쳐 팔기 위해 모인 용접공과 공무원, 각종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현실은 더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모텔 지하실 벽입니다. 가로와 세로 각각 80cm가량의 땅굴이 10m가량 길게 나 있습니다. 땅굴을 뚫어 송유관까지 접근해 기름을 빼내려 한 일당 8명이 낸 흔적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만을 사용해 한 달여에 걸쳐 모텔에서 먹고 자며 땅굴을 파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주유소를 빌려 땅굴을 뚫어 기름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모텔을 통째로 빌렸고 영업을 안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놀라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홍보자가 말도 안 나오고 좀 황당하죠. 자금책과 작업반장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눴고 과거 송유관 절도 범죄로 퇴사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까지 가담해 미리 송유관 위치를 살피고 땅굴 설계 도면까지 준비했습니다. 굴착하는데 필요한 기구하고 그리고 기술자가 요구하는 그 공구 그리고 기술자가 직접 설계 도면하고 이제 작업을 계략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리고 송유관까지 어느 정도 땅속에 있는지 탐측기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송유관을 불과 30cm 앞두고
국정원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은 무산됐습니다. 이들이 누린 소유관은 하루 평균 6만 6천 대 차량이 오가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어 자칫 땅굴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 중 4명을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행 장소를 원상 복구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공사 안내 사인카를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심야 시간대 공유 킥보드를 타고 주택가를 돌며 오토바이를 훔친 여성 2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서구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추적 중입니다. 환자를 전담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주치의 같은 존재가 중소기업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대덕특군의 정부 출연연이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형 기술을 이전하고 연구 인력까지 파견해 해외 진출을 돕는 기술 주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음료를 주문하자 건물 내 카페로 내역이 전달됩니다. 곧바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 음료를 주문한 사람이 있는 곳까지 배달합니다.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고 문이나 문턱 등 장애물도 스스로 피하는 자율 모바일 로봇입니다. 지난 2015년 대전에서 창업한 로봇 기업은 이 자율주행 로봇을 대규모 물류센터에 투입시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꺼번에 100대 이상 투입할 경우 로봇이 서로 부딪히거나 경로를 막는 게 문제였습니다. 대덕특군의 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 한계 극복을 위해 주치의로 나섰습니다. 충돌 없이 이송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맞춤형으로 이전하고 박사급 연구원을 최대 3년간 기업으로 파견하기로 한 겁니다. 인건비의 30%는 기업이, 나머지 70%는 출연연이 지급합니다. 또 출연연구원 기업이 공동 연구팀을 꾸려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무인 로봇만 움직이는 게 아닌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 중입니다. 인간과 같이 다중의 로봇들이 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인간은 인간답고 로봇은 로봇이 더 잘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뛰어난 원천 기술이 있어도 사업화를 위한 맞춤 기술이 부족한 기업에게 이 같은 지원은 기술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업체는 실제 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업으로 국내 대규모 물류센터 시장 진입은 물론 내년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어떤 파트너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애트리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적절한 파트너를 만난다면 혼자 할 수 있을 때보다 10배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자통신연구원의 입장에서도 사장될 수 있는 기술들이 사업화되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기회를 얻게 돼 출연연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영시축제 등 대전의 각종 축제 핵심 키워드에 음식이 포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 토론회에서 동아일보 충청본부장 이기진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전의 강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음식이 3번째로 꼽혔다며 눈으로 본 것은 다시 가지 않아도 되지만 먹어본 것은 다시 찾게 된다며 음식이 대전의 미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